네, 재임 기간 중 무려 5조 원대 회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이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전임이었던 남상태 사장은 이미 구속이 된 상태죠.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뭘 했고 또 금융감독원은 뭘 했을까요? 다양한 사회 이슈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고재호 전 사장 오늘 오전에 이제 검찰에 소환됐는데 네, 검찰에서 본 혐의는 어떤 겁니까? 검찰에서는 이미 이제 그 남상태 전 사장은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죠. 예. 남상태 전 사장 이후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네. 재임을 하면서 회계 사기를 저질러서 한 5조 4천억 원대 사기를 통해서 네.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고재호 사장 같은 경우, 고재호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전임자의 어떤 부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사에 예. 적자가 있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그렇게 회계 사기를 자신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었습니다만은 검찰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고 지금 이제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재호 전 사장에도 책임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분식 회계하면 이제 가루분자에 꾸밀 식자를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가루분을 묻혀서 꾸미는 것처럼 이제 회계도 예. 이렇게 이제 꾸며서 조작을 예, 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회계 사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이게 뭐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네. 설명을 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네. 그냥 화장을 너무 덧칠을 해서 본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들었다. 네.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 예. 흔히 화장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계 장부에 적용을 했다는 예. 건데 어떤 다른- 수법으로 지금 회계 사기를 친 겁니까, 예. 그러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천억 원대까지 그렇게 설비 투자가 필요하죠. 예. 그런데 그거의 원가를 예를 들어서 한 뭐 자재가 100만 원 정도 원가가 사실상 필요한데 50만 원짜리를 썼다라고 장부상 기록을 하게 되면 네. 차액인 50만 원은 고스란히 마치 매출이나 이익처럼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이만큼 우리가 난 회사다라는 네. 것을 들어서 이걸 가지고 다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이제 어떤 회사 채권 같은 것을 발행을 했을 때 예. 다른 사람들에게 채권을 하도록 팔 때도 기업이 흑자가 나 있어야 그 채권들을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렇게 매출이 많았다는 이유로 또 성과급까지도 나눠 가졌던 것으로 드러난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났는데 장부상 흑자로 속이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대출도 받고 어음도 발행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고재호 전 사장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조 원대 회계 사기 혐의 저지른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회계자료 조작 지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시한 바 없습니다. 네, 책임은 있지만 범죄 행위는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회사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경영자로서의 어떤 책임 같은 것은 질 필요가 있다라는 네. 얘기지만 자신이 회계 사기를 지시한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고 전 사장과 함께 회계 사기를 이제 공모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최고 재무 책임자 김모 전 부사장은 이미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영상의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예. 없다라는 게 성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요. 네. 중소기업에 제가 어느 정도 자문 같은 걸 할 경우에도 그 큰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회계 책임자가 단독으로 한다? 내지는 전임 사장이 그냥 그렇게 크게 저지르는 어떤 그 분식회계에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을 현 사장이 모른 채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불가능하다 구조인 이렇게 거죠. 보시는 거군요. 금액 자체가 너무 5조가 크니까요. 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본인의 책임이 있을 거라고 볼 이건 수밖에 없죠. 몰랐다면 몰랐어도 문제 아닙니까? 몰랐어도 문제죠. 이게 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사업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예. 큰 사업이다. 해양 사업 자체가 굉장히 침체기였고 그 사이에 원가 변동도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거를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5조 원이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죠. 예. 고재호 사장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어느 정도 자신하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금 담당자로서 이미 구속된 부사장에 의해서도 두 사람의 공모가 있었다는 진술까지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의 영장 청구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수조 원대 부실에도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에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877억 원에 달하는 경력금을 지급했습니다. 거의- 대주주 산업은행은 뭐란 겁니까? 산업은행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현재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이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해와서 네. 본인이 다 책임을 질 수 있다. 매출의 이상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본인은 책임을 질 수 믿고 있다. 예. 그걸 도대체 뭘로 책임을 진다는 건지도 저는 알 네.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800억이 넘는 거를 성과급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그 용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현 사장이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산업은행 측에서도 관리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네.
회계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산업은행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10년 가까이 이뤄져 왔던 이 회계 사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 정말 몰랐어도 문제인 거고 정말 알고 이렇게 했다면 거의 공범 수준의 어떤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산업은행이 결국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죠? 산업은행에서 이제 일종의 유상증자 네. 방식을 통해서 일부를 회수를 하고 예. 나머지 부분들은 임금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수를 하겠다고 한 것이 산업은행 국채은행이고 결국에는 이 지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네. 때문에 회수 자금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네. 산업은행 회장도 성과급을 지금 반납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네. 결국 이게 조금 너무 뒤늦은 조처다, 면피성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뭐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쌓여온 규모가 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재호 전 사장만 때만 한 5조 원이 넘는 네. 것이고 그 전임 사장까지 되면 한 10조 원 가량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전체 규모가 얼마 이제 될지는 명확하게 파악도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10년 동안 쌓여있던 산업은행의 관리 부실 책임 같은 경우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지금 금융 피해 규모가 말씀하신 대로 10조 원을 넘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계 사기를 통해서 도대체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이 얼마를 부풀렸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얼마까지 받았느냐. 과연 전체 대우조선해양이 여태까지 금융권으로 받은 대출이라든가 회사채를 판매한 거 이런 게 다 사기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그중에 얼마까지를 제한을 할 것인지조차도 예. 사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검찰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금융감독원은 제대로 감독을 했나 이런 의문들이 들 수밖에 없는데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뭐 지원 방안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